청와대가 하명 수사 의혹을 적극 해명한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인 것으로 밝혀져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이를 계기로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송병기 부시장, 경제부시장 현직이죠. 근데 이제 최초 제보 당시에는 퇴직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하고 송철호 시장도 송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인 줄 전혀 몰랐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되는 대로 빨리 연결해서 직접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의 상황, 여당 후보의 어떤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용하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단은 무슨 문건이 나오거나 예. 뭐 증언이 확실한 증언이 나왔거나 네. 뭐 녹취록이 나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검찰의 1년 8개월 전에 부분에서 검찰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 그다음에 예. 언론에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오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청와대로 모아지면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언론에서도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서 예를 들면 첩보를 했고 그것을 가공해서 뭐 경찰에 내려보냈다. 예. 그랬다 그러면 이건 선거 개입이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 입장에서 또 봤을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상당히 폭발력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옮겨 타고 있지는 않은데 예. 하여튼 워낙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이제 지금까지 온 단계는 뭐냐면은 그것이 제보였느냐, 예. 제보를 누가 했느냐, 예. 아니면 청와대에서 그냥 여론 동향 차원으로 본 것이냐, 아니면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가르마가지 않다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현재 이 경제부시장, 네. 송 경제부시장이 이제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2015년에 이제 김기현 전 시장 취임 당시에 이제 이 송병기 현 부시장이 그때 당시에는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퇴직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최초 제보 당시에는 그렇게 또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시기만 놓고 보면은 현 울산시장의 이제 휘하에 있는 경제부시장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당시 여당 후보의 측근이라는 점으로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김성훈 변호사께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진단해 보셨을 때 어떤 지점들이 조금 의문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예. 이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예. 청와대로 갔는지부터 먼저 쟁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이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제보를 한 사람이 이제 송병기 현 부시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것도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의 원래 공식적인 해명으로서는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공해서 이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예. 송병기 부시장이 뭐 언론과 이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예.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자신한테 네. 물어와서 자기는 대답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만약 이렇게 되면 정보를 공식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내려보냈다라는 그런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송병기 부시장 당시에 이제 당사자로서 이제 어떤 입장인지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사안이고요. 예. 사실 하명 수사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예. 특별하게 어떤 하명이라는 개념이 법률적 개념도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하명 수사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서는 이제 정보가 이관이 되더라도 예. 가령 광주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이첩을 한다면 특별하게 힘이 실리지는 않지만은 예. 아무래도 청와대는 이제 행정부의 가장 최고의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부터 정보가 어떤 특정 지방결처처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정보에 이 낙차가 생기게 되면은 낙차에는 힘이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일단 이것을 단순하게 제보를 그냥 이첩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송병기 부시장이 언론에서 밝힌 것처럼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가공해서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와 당사자들이 다 면밀하게 좀 더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짚어주신 것처럼 그 첩보 제보 경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와 이 송병기 부시장의 발언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에서는 오늘 수사기관이 이거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좀 발언이 나올까요? 이 문제는 정치적 논란도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지금 다시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판가름은 누가 전화를 했다, 누가 제보했다, 어디서 예. 만났다 이거 갖고는 논란이 상황 정리가 안 됩니다. 특히 네. 법원까지 만약에 검찰에 기소한다 그러면 예. 계속해서 그런 정치적 논란과 의혹밖에 안 되는 것이고 상당히 이게 청와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건이 있는지를 봐야죠. 검찰에서. 그러면은 그 과연 청와대 보고 문건이 있는지 예. 실제로 만약에 진짜 선거에 개입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보고 문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증언을 하는 것인지 예.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네. 예. 아니면 지금 현재 경찰의 문건에 있어서도 그런 하명을 받아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고를 했다든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황적인 관련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이고 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처럼 태블릿 PC가 나왔다. 예. 그런 이제 이건 청와대 권력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예를 들면 진짜 정말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검찰에서 물증을 받았고 제보를 받았고 고발을 받았다. 그럼 검찰이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걸 안 하면 검찰이 직무유기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사건은 울산시장이 선거 사건은 그런 부분으로 검찰이 수사했다라고는 언론에 지금 보도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관련 조사하고 수사하다가 1년 8개월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울산지검에 있는 분이 중앙지검으로 올라가서 예. 이것이 다시 또 이제 언론에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보게 되면서 A니 B니 C니 막 뒤에 그리고 예. 또 상당히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예. 정치적으로 아주 공방은 대단하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법률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찬성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에서 지금 하는 어떤 그 행위들이 예. 좀 뭔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불분명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특히 예. 민주당에서 강한 반발을 하는 이유가 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확실한 증거나 문건이나 증언이나 녹취가 있어서 검찰이 수사한다. 예, 그럼 예. 민주당 여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는. 네. 예. 예. 그러나 뭔가 하여튼 좀 그 왜 검찰이 수사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찰은 우리의 국가기구인데요. 예. 예. 뭐 사설 탐정이 아니잖아요. 예. 국가기구에서 하는 부분들이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검찰에서 밝히고 있지 않다. 예. 그런 네. 점에서 정치적 공방과 논란, 뭐 검찰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정치권에서 얘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요, 그 김기현 제보를 접수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단은 성병기 지금 현재 부시장과 그리고 예. 청와대 대변인의 그 발언 내용이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묻는 말에 대답한 것인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부터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그 청와대 쪽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물어봤다면은 예. 이것이 행정관 개인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고 물어본 것인지 예. 아니면 이 행정관 또한 어떠한 지휘 감독을 받아서 어떤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인지 예. 그렇다면 그 지시를 누가 내린 것이고 예. 어떠한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첩보를 소위 말해서 전달한 다음에 그 행정관이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있어서 계속 면밀하게 살폈는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첩보 처리 과정에서 정리와 편집은 있었다. 하지만 추가 비위 사실을 덧붙인 바는 없다. 이렇게 고민정 대변인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첩보 처리 과정인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일단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첩보라는 것이 어떻게 또 들어오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 잘 알려진 적도 많이 없거니와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통상적인 첩보 처리 과정이다. 이 부분은 혹시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많은 민원들이 제공될 테고요.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하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그래서 그것을 뭐 SNS에 들어왔다. 그 행정관이라는 네네네네. 분이.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잘 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에 보고했고 그것이 청와대 내에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가서 그것이 검찰에 이첩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고 네. 그 이상 이하도 없었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하여튼 뭐 이 송 경제부시장이 제보를 했든 예.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은 그것을 뭐 첩보를 취했든 간에 그런 정황이 상호간에 있었고 실제로 예.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울산시장 김기현 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 이것이 의도돼서 경찰에 내려가서 경찰이 이것을 수사했다. 그리고 압수수색했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검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른 검찰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거고 예. 그걸 잡아내려는 것인데 참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그림을 이게 지금 저는 뭐 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한 부분들을 맞춰내려면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무슨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하여튼 이런 정황과 의심이 들고 의혹이 있는데 예. 수사를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하나씩 부르고 예. 그리고 너 했니 안 했니 뭐 했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청와대에서 그럼 지금 그 자료 내놔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과연 이렇게 중차대하고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폭풍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예. 과연 검찰이 정확한 물증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상황에서 막 들어가서 이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려고 한다.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이 과연 단기간에 그게 가능하느냐, 예. 현실화될 수 있느냐.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논란, 특히 선거가 내년 4월인데요. 정치적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휩싸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한마디 말씀, 검찰이 국가기구거든요. 국가기구. 예. 한 국가기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검찰이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이 나라를 통째로 이렇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런 기구는 아니잖아요. 네. 범죄 혐의가 있고 고발이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라고 조사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권한으로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게 만드는 검찰의 역할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 왔을 때는 이 현 정부가 선거까지 개입했다라는 의혹까지 수사한다. 같은 간에 뭐 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석연치 않고 불분명한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공방이 계속해서 거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이제 사실 정치적인 그 사안들을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좀 이례적인 풍경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근데 그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특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당에서 특검 얘기 나온 그것도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좀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태 민주화 이후에 예. 뭐 그 전에 독재 시대 때도 그랬지만 이 검공 권력이라는 것은 청와대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권력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민주화 이후에도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검경의 권력 행사라든가 방향이 사실상 관리되고 통제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검찰 부분은 통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는데 그날 또 대통령 염인관 2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예를 들면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발부해서 들어온 줄 잘 몰랐었다. 그런 언론 보도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청와대라는 것이 뭐 성역은 아니죠. 범죄 행위가 있고 그러면 수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하여튼간에 지금 이 컨트롤 타워고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에서 수색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런 의미에서 압수수색한다. 미리 상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그 전날이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 하여튼 검찰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 권력에서, 현 정권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축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면 살아있는 권력이 선거 개입했다. 그건 정말 중차대한 범죄 행위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건 밝혀내야 할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의 확증이라든가 증거나 물증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검찰이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현재의 대통령 권력까지 예를 들면 뭐 겨냥해서 이렇게 수사하고 자꾸만 조사하고 하는 행위들 그걸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밝혀내려고 하는 행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검찰의 이러한 행태들이 과연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라든가 권력 분산이라든가 권력의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그 첩보 논란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경찰까지 선거 개입 의혹을 받아왔었거든요. 울산 경찰청은 일단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외부에 보도 자료를 낸 건 아니고요. 내부 보고서 한 51페이지 다루는 보고서로 이제 내용을 검토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당시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에 관한 수사가 있었고요. 이 사건은 이제 피고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는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에 관해서 이제 자신들은 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 개입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 수사가 선거를 임박해가지고 벌어지게 된 것은 오히려 이 피고발인들이 계속 출석을 안 하고 뭐 연락도 안 받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진 것이 불가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이 수사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요.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이 무혐의 처분 결정이 자기들이 보기엔 부당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찰 쪽에서 이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취지로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성토하는 내용의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다만 이제 구별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하명 수사 논란이 된 부분들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관련된 비위험이었고요. 형과 동생 관련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는 지금 이 하명 수사 논란과 꼭 맞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울산경찰청 차원에서 당시에 김기현 시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뭐 인지해가지고 수사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고발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했던 것이고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았겠지만 피고발인들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처분은 검찰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인다. 이 세 가지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부 보고서를 만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하나의 참고되는 사안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고 울산에 부임했을 때도 경찰청으로부터 내려온 그 이른바 첩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게 하명수사 논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첩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비서실장과 관련된 그 단건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황운하 전 이제 지금도 청장이긴 하지만 대전 청장이시고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돼서 청와대로부터 어떤 내용이 내려와서 자기가 수사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인지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와대가 어떠한 이걸 수사해서 제대로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거기에 동조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이례적인 상황이 많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앞서서 이제 여러 건을 좀 짚어봤는데 이 건은 어제 저희가 짚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뭐 전체적으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중첩돼 있어서 얘기 나온 김에 다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수사관입니다. 그 울산에 내려가신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분의 휴대전화를 이제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을 두고도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서로 그것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갈등이 불거지고. 근데 그 또 어떤 휴대폰 기종이 또 아이폰이라서 그것이 또 어떤 포렌식이 어렵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이 이 검찰에 내줬던 휴대전화를 우리가 다시 좀 가져가겠다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례적인 것이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여튼 하루 만에 또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경찰이라는 것은 검찰의 예를 들면 지휘를 받게 돼 있는 네네. 건데 서초 경찰서장이 서초경찰을 못 믿겠다, 예. 정치적으로 못 믿겠다. 그게 이유였던 걸로 언론에 보도됐죠. 하여튼간에. 예.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하여튼 가서 그 휴대폰을 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걸 수사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수사를 못 해버리는 예.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게 그 안타까운 이제 선택을 하신 분의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세간에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랬는지. 예. 물론 그분은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밝히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럼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무슨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 추측만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휴대폰에 그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래서 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의도가 검찰과 경찰이 상반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예. 그래도 서로 못 믿는 거죠, 지금요. 그냥 검찰이 뭔가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져간 거 아니냐라는 게 경찰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측했을 때. 또 검찰에서는 경찰에 지금 밝히려고 하는 의도가 마치 그걸 뭐 휴대폰이라든 걸 수사해서 그 칼끝을 검찰로 향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서로 간의 불신들이 이 국가기구끼리 예. 상당히 중요한 국가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과 검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봤을 땐 말이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요. 네. 그 뭐 일각에서는 하여튼 검경 수사, 합동 수사를 구성해라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예. 근데 하여튼 이게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또 검찰, 경찰이 서로 간에 불신하고 그 부분에 대한 칼끝을 서로 간에 겨누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회에서는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가 또 네. 도마 위에 올려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국면 자체가 굉장히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뜨거운 감자 위에 있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결국에는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항자로서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찰은 이 부분을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도 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이런 경우에 권한을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지휘를 하는지,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규칙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 기본적으로 지금 수사에 대한 모든 지휘 권한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예. 변사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변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규칙 제31조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은 경찰은 검찰에 바로 보고를 하고 예.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종결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례적인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있고, 지금 이분 돌아가신 분께서 어떤 특정 사건에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제 하명 수사 관련된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예.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검찰에서 경찰 쪽에 이쪽으로 송부하라고 하면 원래 제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압수수색이라는 방법을, 강제 수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를 왜 못 믿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불쾌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재신청을 한 건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서는 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청구는 검찰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변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변사 사건이거든요. 예. 돌아가신 분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는 건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지금 법률상으로는 검찰에 돼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검찰이 수사지휘랑은 무관하게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다시 내놓으라는 압수수색 신청한다는 건 사실은 법률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걸 한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국가기관이고 아무리 지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불신해서 일종의 피해 압수자로서의 이제 압수수색이나 강제 처분을 통해서 이 증거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예.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필하고 싶다라는 예. 측면에서 이것을 신청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못 믿느냐, 그 불쾌감의 표시였다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네. 사실은 뭐 법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검찰청에서 수사지휘 과정에서 이 변사 사건도 별도의 또 수사지휘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환부해 달라. 바로 이제 그리고 형사소송법 196조에서도 관련된 증거를 바로 검찰청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하면 되는데 마치 예. 경찰이 어떤 증거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의 뉘앙스와 그런 보도를 하면서 예.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상적인 경로로 해서 예를 들면 변사 사건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압수물이라든가 증거라든가 갖고서 그래서 검찰에 예를 들면 보고를 하고 검찰이 지휘를 받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경찰한테 그러한 거를 할 여지나 틈을 아예 주지 않고 그냥 검찰이 갑자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례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예. 경찰에서는 그 휴대폰에 뭐 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이러한 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아까 저희가 잠깐 저희 잠시 예정됐었던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부시장의 입장 발표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 경위와 이측 결과 발표에 대한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힌 H와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저희 이번 행위에 대해 추후에 후회나 거리낌 없으며 그 어떤 악의적인 여론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왜곡되는 여론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공무원 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입장 발표를 저희가 들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중에 떠돌았었던 그러니까 일반화된 내용이라는 표현이 한 두 번 정도 등장했고요.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화된 얘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울산 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이었고 일부 또 울산 지역에서는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변호사님? 사실 법률적인 혐의와 관련돼 가지고 예. 일종의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변호사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무혐의 처분이 됐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한간에 떠들고 공개된 이야기를 그냥 전달한 것에 불과했다면 모르겠지만은 예. 특별하게 이제 어떠한 사실을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제보를 했다. 예. 처음에 이제 보도 내용처럼 그런 거라면은 이제 송
부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예. 이것은 다 공개된 내용들이고 그냥 일반적인 통화 내용에서 얘기한 것인지 이것을 이런 비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보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 수준에 불과한 것을 청와대 차원에서 첩보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경찰청으로 내려보내는지에 대한 예. 다른 새로운 또 의혹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청와대에서도 이제 대변인 쪽에서 지난번 어저께 말했던 공식적인 발표할 때 추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죠. 예. 이 추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예. 만약에 추가한 사실이 있다라면 이것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울산광역시장이나 그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관리 감찰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보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공해서 했다면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직권 남용의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고 우리도 그냥 전달받은 것을 다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어제 송병기 부시장이 보도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과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인다면 예.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청와대가 처음에 발표한 것 같이 예. 송병기 현 부시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한 것인지,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또 치열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청와대 행정관과는 친구들과 함께 가끔 만났던 사이가 지금 김성호 변호사께서 이제 몇몇 지점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시중에 떠도는 측근비니까 일반화된 내용을 실제 저희는 이제 제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청와대로 갔다가 청와대에서 다시 이제 경찰청으로 내려왔다가 경찰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경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하고 그 주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그 다루던 내용 네네. 중에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경찰이 신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검찰이 기각을 했다는 내용, 저희가 이제 앞서서 전망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일단 유 교수께서는 지금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같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참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제보가 됐고 어떻게 가공이 됐고 어떻게 첩보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리가 현재 이제 송 경제부시장에 예. 대한 입장에 중요한 것인데 이분 얘기로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울산 지역 내에 그 비서실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그 소문이라든가 루머 또 비리에 대한 혐의 부분은 상당히 만연화돼 있었던 것이다. 일반화돼 있었던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이 뭐 의도된 수사라든가 예. 또 하명 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선거에 이제 뭐 개입해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사라든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결국은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일단 하여튼간에 청와대에 제보가 됐건 첩보가 됐던 어떻게 가공이 된 갔을 때 청와대는 이제 이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 그럼 이첩된 이후에 이것이 결국은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서 하명이 되고 수사가 됐다라는 뭔가 좀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라든가 정황이 나왔냐라는 부분을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송철호 시장 측이라든가 아니면 그 울산경찰서장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현재는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공방이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그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이 만약에 진짜 그렇다 그러면 이건 국정 운영에 엄청난 타격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검찰의 행위들이 예. 네. 과연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예. 아니면 의혹만 증폭하면서 정치적 논란만 계속해서 선거 때까지 끌고 가는 부분으로 갈 것이냐 예. 라는 부분들의 판단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김성원 변호사께서 방금 짚어주신 바로 그 부분을 유영하 교수께 다시 여쭙자면, 그러니까 일반화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과연 첩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유 교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지점이 또 오늘 이 기자회견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새로운 또 어떤 의혹을 낳는 이제 그 꼬리를 무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일반화된 얘기를 첩보로 올릴 정도면 이게 뭐가 첩보고 뭐가 일반화된 얘기인 것이냐.
그 반문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니까 그 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도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것이 이제 청와대 대변인 발표보다도 중요한 자료로서 밝힐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로서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로 그 청와대가 밝혀야 되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밝혀야 되는지 그건 불명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해서 정리해서 넘긴 것뿐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네. 부분들이 좀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자꾸만 이제 가공됐고 첩보화시켜서 경찰에 넘어가서 의도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검찰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국민들도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청와대가 확실하게 뭐 자료로 밝힌다든가 네. 물론 고민정 대변인이 확실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 대변인 예, 입장에서 예. 그러나 좀 더 보강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 드네요. 예. 지점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성훈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그러니까 문제를 매듭지려면 아까 자료로서 좀 확인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유 교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김성훈 변호사님?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우리 지금 행정부를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행정부 예. 수반이 있는 곳이죠. 이 사안은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냥 말하겠다라고 할 내용이 아닙니다. 네. 청와대 스스로 지금 당시 행정관이 왜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이야기라면은 향관에 떠도는 내용을 청와대가 왜 그걸 가공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냅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당시 행정관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문건이 있다면 어떤 문건을 했고 예. 한 내용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요. 예. 그래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책임져야 합니다. 아까 울산 경찰청에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것이 이렇게 선거 때까지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로 피고발인들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저는 제가 보기에도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최초의 제보자라는 것도 청와대 당초 발표해서 없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언론 보도로 나오는 네.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밝히고 빠르게 매듭을 지어서 만약에 부적절한 의도가 문제가 있었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자들은 또 책임자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이것을 이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네. 또 무엇보다 지금 검찰한테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이거에 대한 의혹만 증폭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이 공표할 수 없다면은 당사자가 되는 권력기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조사 내용들을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힘으로써 논란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검찰이 어제 대통령 비서실을 이제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청와대는 성실하게 협조를 했고 이미 제출을 했다 관련 자료를 이렇게 밝혔는데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요, 그 지난번에 12월 26일에 있었던 압수수색 자료와 이번에 낸 자료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좀 감행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말이죠. 청와대 발표는 전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했을 때의 압수수색 내용과 동일한 자료를 검찰에서 가져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청와대 발표를 근거로 한다 그러면은 어제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옥죄는 듯한 검찰에서 그리고 그것에 압력을 가하는 듯한 그러한 행위가 아니냐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지금 뭐 김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제대로 안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이것을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쟁과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라는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청와대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을 수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러나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물증이 있다 그러면 내놓고 예. 없다 그러면은 그것을 수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자꾸만 옥죄는 듯한 행위가 예. 상호 간의 공방이라든가 논란만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냐. 청와대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송 경제부 시장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 또 그 지금 경제부 시장 얘기랑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고 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청와대에 마이크 대면은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요, 실제로요. 예.
과연 송 경제부시장 얘기가 정확하게 100% 맞는 것인지 예. 아닌지도 우리가 또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유용한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